그 과거 시제하고 현재 완료 시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문장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어가는 목적어나 보호가 이렇게 있을 때 동사 형태가 ed 단순하게 들어가는 과거형 형태라면 그 과거형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뭐 yesterday라든지 그 다음에 뭐 ago라든지 last라든지 그 다음에 in 더하기 연도 들어가는데 이 연도는 무조건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연도들 전부 다 과거년도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칸은 at that time이라든지 그 다음에 the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들어가는데 이 동사가 과거일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라면 과거형 동사가 주절에서 많이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야 돼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과거형이 아니라 완료형을 얘기했을 때는 주어 다음에 동사 들어가는데 이 동사가 have나 has 다음에 과거 분사 pp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지나가는 구조인데 보통 이렇게 문법 문제 많이 내는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현재 완료의 용법은 주로 계속을 나타내는 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계속을 나타내는 것 중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since라든지 for이라든지 아니면 하나 더 얹혀서 얘기하면은 over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이때는 현재 완료 용법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완료형이 동사 맞는지 아니면 과거형 동사를 체크해야 되는지 막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뒤에 나오는 시간 부사를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된다 하는 거. 그 얘기 지난 시간에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2는요. 과거 완료하고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과거 완료와 과거 시제는 항상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과거 완료가 되려면 과거에 끝난 거니까 과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맞죠? 과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 과거 이전의 표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과거 완료하고 과거 시제를 얘기할 때는요. 잠깐 이쪽으로 내려가서 얘기할게요. 자, 주어 동사 다음에 접속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특히 이 접속사 자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와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동사 자 여기는 주절이 되는 거고 여기는 종속절이 되는 건데 얘들 둘의 관계를 보고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같은 경우에 before 같은 거를 써가지고 뒤에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어디선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1999라는 말을 한번 넣었을 때 어차피 1999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1999도 과거기 때문에 과거 이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그때는 had pp 즉 대과거 즉 과거 완료를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지난 시간까지 내가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앞뒤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 표현으로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단원 이 전체 파트 4에 들어갈 내용이 지금 뭐도 있냐면 가정법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시점에 대한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동사 비동사로 얘기하면은 MRIs가 되는 거고 일반 동사로 얘기하면은 동사 원형이나 s나 es가 들어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 과거로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비동사로 얘기하면 was나 were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ed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불규칙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과거라고 얘기하는 건 공통적으로 had란 놈은 일단 다 들어가는데 비동사로 들어가게 되면 과거 분사 써야 되니까 bean을 넣어야 되지만 일반 동사로 들어가게 되면 ed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불규칙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시점 자체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항상 이 시간 표현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동사 표현할 때. 얘는 현재고 얘는 과거고 얘는 과거 완료예요. 대과거란 얘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요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앞으로 이제 들어가는 가정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시제라든지 하다못해 수동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기억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그까지가 지금 지난 시간 리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복습을 하고 또 복습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다 이런 얘기죠.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아이 귀여워.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바로 포인트 3입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쳐 있으면 그냥 놔두면 되고요. 자, 미래 시제와 현재 시제에 대해서 구분하는 건데, 여기서는요, 무엇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은, 일단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말씀드릴게요.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인 when, after, until, till, as soon as, if, unless 등이 이끄는 절에서는 일단 빈칸 바로 채울게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릴게요. 조동사 will을 그 자리에 안 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조동사 will을 안 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조동사 will은 어디에다 쓰느냐? 지금 거기 접속사들은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로 종속입니다. 그러면 종속절이 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절이 있어야 돼요? 주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접속사로 주어 동사 쓰는 자리에 will을 안 쓴다. 즉 종속절에 will을 안 쓴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주절에 will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주절에다가.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이제 까다로운 내용이 뭐냐면은 이쪽 잠깐 지울게요. 우리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웠었냐면은요. 이걸 배웠습니다. if라는 단어가 거기 지금 책에 있어요. if라는 단어가 거기 책에 있으면 이걸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주어, 동사, 블라블라, if, 주어, 동사, 블라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하나만 먼저 딱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if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랑 뭐가 있죠? 만약 우리 정확하게 해석합시다. if는 만약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뭐뭐라면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배가 고프긴 하겠지만, 그지? 자, 어쨌든 자, if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뭐가 뭐뭐 하면 그리고 얘는 부사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뭐가 뭐뭐 하는지 말로 치고 아닌지 이런 말로 두 가지 해석됩니다. 위에 거는 지금 부사절이라고 했고 밑에 거는 뭐냐면은 명사절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지금 이 두 가지 구분하는 법을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밑줄 친 if가 가리키는 것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이런 거 얘기할 때. 자, 잘 보세요. 첫 번째부터 내가 설명 들어갈게요. 이건 나중에 가정법대로 똑같은 얘기인데 1번이 되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됩니다. 첫 번째, if 다음에 주어 동사 쓰고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들어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찍고 블라블라 if 쓰고 주어 동사 이렇게 끝. 물결 치고 안 치고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물결은 뭐 있으나 마나 똑같은 얘기니까. 보세요. 뭐뭐가 뭐뭐 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if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올 때도 있고 if가 문장 중앙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나와 있는 주어 동사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주어 동사는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냐면 지 혼자서 문장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은수가 나에게 짜장면을 사준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자, 한번 나눠봅시다. 은수가 나에게 짜장면을 사준다. 문장 됩니까? 됩니까? 되죠? 뭐가 뭐를 한다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할 것이다. 물론 거기에 따른 이유는 추가가 되긴 하겠지만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것도 문장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뭐 노란색으로 치든 빨간색으로 치든 뭐를 치든 간에 얘들 둘은 문장인데 우리 분명히 알아두세요. 주어 동사 두 개를 연결하려면 반드시 중간에 접속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없으면 주어 동사 두 개 연결 못합니다. 진짜로. 그걸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파란색 펜 어디 갔어? 이걸로 할게요. 다른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얘는요. 차이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어 동사 쓰고요. if 쓰고요. 주어 동사 쓰고요. 끝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 야의 명칭을 명사절이라고 그랬어요. 자, 문장에서 지금 절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주어 동사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면 이걸 보고 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명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물읍시다.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밖에 안 해요?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되잖아요. 주어 목적어 보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고요. 잊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는 전체 통이 목적어 역할을 해버려요. 나 오늘 여러분들 잠이 와도 내가 지금 진지하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 되게 설명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이 통 전체가 목적어 역할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넘어가 봅시다. 주어 동사 딱 남았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나는 궁금하다. 은수가 나에게 짜장면을 사줄지. 그럼 내가 은수가 나에게 짜장면을 사줄지를 뺐어요. 그럼 나는 궁금하다 이것만 남았어. 질문 들어옵니다. 나는 궁금하다는 문장입니까? 아니에요. 뼛속까지 아니죠. 뭐가 궁금하다는 얘기가 없잖아. 얘가 있어야 뭐가 궁금하다는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전체 덩어리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는 뭐가 안 된다. 전체적인 문장 형성이 안 된다. 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뭐뭐가 뭐뭐 하면이라는 if일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뭐뭐가 뭐뭐 하는지 의미를 가질 때는 무조건 문장 중앙에만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알찬 한번 확인해봐. 특히 3학년 문제 if가 관련해가지고 설명했는 걸 보면 무조건 if에 밑줄 전화놓고 다음 중 쓰임이 나머지 내과 다른 거 이거 꼭 나오거든요. 만약에 내하고 수업을 했는 사람이라면 내가 분명히 이런 꼼수까지 아마 얘기했을 거야. 보기 5개 중에서 if로 시작된 게 한 2개 정도 나온다. 그럼 걔는 무조건 답 아니야. 100%. 왜? 이렇게밖에 안 쓰니까. 맞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요. 그렇게 문제를 안 내요. 그렇게 문제를 안 내고 어떻게 내냐면은 if를 다 중앙에다 다 밑줄을 꺼. 중앙에다 다 밑줄을 껐는데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보세요. if 자리에 뒤에 들어가는 이거는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은수가 나에게 짜장면을 사줄지 이런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사줄지에서 빼봐. 뭐 할지를 빼봐. 그럼 은수가 나에게 짜장면을 사준다지.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되냐면 이 뒤에가 문장 형성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앞에 뭐라 그랬어? 얘 문장 형성 안 된다 그랬지. 그죠? 근데 얘는 보세요. 내가 이렇게 표시하든 이렇게 표시하든 간에 이런 의미를 가질 때는 문장 형성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대표적인 예는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보세요. 자, I wonder if 은수 loves her. 아, here이 아니고 her.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I will propose her if she is interested in my present.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궁금하다. 은수가 그녀를 사랑하는지. 빼볼게요. I wonder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럼 I wonder 자체는 문장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은수가 그녀를 사랑한다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거 I will propose her이래.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나는 그녀에게 프로포즈 할 것이다. 문장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되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 밑에 거 그녀는 내 선물에 관심이 있다. 문장 돼야 안 돼요? 이것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두 개가 형성이 될 때 if는 무조건 뭐뭐 하면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가 뭐가 하나 궁금하다. 뭐가 좀 끊긴 맛이 있다. 이럴 것 같으면 이때는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이거는 중학교 때까지 설명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요. 보세요. 아까 거기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관로에 뭐라 그랬어? if 자리 will 안 쓴다 그랬지. 이 자리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 이 얘기예요. 이 자리에. 근데 저긴 if만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했던 when도 들어가고 until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선택형을 물을 때는 will be를 쓸지 is를 쓸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답 여러분 뭐 체크하셔야 돼? is. 그래 써놨으니까 당연히 is로 해야 되겠지. 아니 써있으니까 is라고 얘기하는 거 맞긴 하겠지만 만약에 실제 이런 데 문제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실제로.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도 적용되느냐? 지금 내가 여기 if만 얘기했잖아요. 내가 좀 플러스 해볼게요. when도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when도 여기도 when이 가능해요. 자, 질문. when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 또 뭐뭐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언제라 하는 거하고 때 하는 거하고는 우리가 뭐를 생각하시면, 지금 내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얘는 때일까요? 언제일까요? 이건 100%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내가 요 예문 다시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녀가, 내가 여기서 if를 안 넣고 when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구조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그녀가 내 선물에 관심이 있을 때 나는 그녀에게 프로포즈 할 것이다. 이 말이야. 상관없잖아. 뭐뭐 하면 하든지 때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핵심적인 건 뭐라고요? 이 자리에 will을 안 쓴다고요. 알겠죠? 물론 선생님 무조건 will을 안 씁니까? 아니요. 쓸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에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으면 그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문장 보고 어떻게 알아? 몰라. 진짜로. 그거 만약에 문제 나오면요. 정말 난이도 높은 거예요. 정말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면은 전체 문장 흐름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을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트렌드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if도 썼지만은 when도 지금 저기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얘를 갖고 when이라고, 아니 얘를 갖고 때라고 얘기했으면 야는 당연히 뭐겠어요? 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여기다 한번 when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해석 어떻게 돼요, 이거? 아, 예문이 좀 그런가요? 한번 지워볼게요. 은수 will propose her. 해석해보세요. 그렇지. 궁금하다 이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내 설명에서 뭔가 삐끄덕거리는 거 있지 않아요? 내 예문 쓰는 거에. will이 있죠. 그럼 내가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아직 내 마음이 어떤지를 몰라요? 맞아요. 저 땐 맞아요. 결론. 명사절로 들어가게 되면, 알겠죠? 명사절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will 사용이 가능해요. when이 됐든 if가 됐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얘가 명사절이라고 하는 건 얘가 없으면 문장 형성이 안 된다 그랬잖아. 문장 형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will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뭐 will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선택형 나왔다고 해서 아 if에 will 안 쓰는구나 이러시면 안 되고, 이 if의 역할이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앞의 내용이 하나의 문장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알겠죠? 이게 1번이에요. 앞에 문장이 제대로 문장처럼 형성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if나 when을 딱 쓴 다음에 will 동사 원형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동사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근데 앞에 문장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 방금처럼 이렇게 I wonder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는 if가 됐든 when이 됐든 여기에 만약에 will 동사 원형인지 그냥 동사인지 그렇게 묻는데 그렇게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렇게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요. 이걸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 여기 나온 게 부사절이니까 어차피. 자, 기본적인 개념이 너무 설명이 좀 기니까 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자, 부사절과 명사절 구분하는데 줄 것입니다. 2번입니다. if와 when은 부사절과 명사절을 모두 이끌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한다 동그라미.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뜻을 잘 보세요. if는 부사절일 때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고, 아까 내가 썼는 거 그대로예요. 라면이에요. 그 다음 명사절은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when도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때에다가 초점 두시고, 그 다음에 명사절일 때는 언제란 뜻이야. 이거 우리 배웠던 간접의문문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밑에 역할 부사절. 절이 부사 역할을 하며 주절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준다. 괄호 치고 이렇게 씁니다. 없어도 문장됨.
없어도 문장됨. 그냥 부사절은 당연히 부사니까 당연히 없어도 문장이 되죠. 다음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나와있죠. 괄호치고 이렇게 쓰세요. 무조건 있어야 돼. 어차피 이 개념 지금 안 잡혔기 때문에 문제 적용해 봐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자, 예문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예문 내 말하는 거. if가 문장 제일 앞에 시작됐어요. 질문. 라면이에요? 인지예요? 라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버스를 놓치면 우리는 집에 걸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if 없애봐. 그러면 콤마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버스를 놓친다. 문장 되면 안 돼? 돼요. 되죠. 아니 크게 해주세요. 얘기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집에 걸어가야 한다. 문장 되면 안 돼? 됨. 양쪽 다 문장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if부터 버스까지 다 빼볼게요. 우리는 집에 걸어가야 된다. 문장 되죠? 아까 문장 된다 했잖아. 그지? 자, 밑에 거 갑니다. I doubt 동그라미 칩니다. doubt 무슨 뜻? 의심스럽다 또는 의심하다 이런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누구한테 야, 나 의심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뭐라 할까요? 미안해. 이러면 둘이가 이제 화자끼리 대화가 서로 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게 아닐 경우는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알겠죠? 그래서 나 의심스러워. 뭐 어느 누구든지 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야. 자, I doubt는 지금 문장 아니지. 나 의심스럽다 했으니까. 근데 if 뒤에 빼면은 누구든지 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야. 근데 지금 뭐예요? if가 지금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 굵은 글씨로 지금 뭐가 쓰여져 있어요? will이 쓰여져 있잖아. 이 차이입니다. 다시요. 아까 위에 예문을 보시면 위 다음에 미스에 will 안 붙어져 있죠. 이때는 뭐뭐 라면이기 때문에 will을 안 붙는 거고, 밑에 거는 뭐뭐 라면이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will 써도 돼요. 다음 세 번째. He will wave when he sees me 합니다. 여기서 when 빼볼게요. when 빼면 그는 손을 흔들 것이다. 물론 hand가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나를 본다. 그냥 둘 다 문장 됩니다. 오른쪽에 부사절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해석은 뭐예요? 그가 나를 볼 때 그는 손을 흔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여기서 웨이브 춤을 춘다 이러진 않겠지. 무슨 뭐 저 시스타의 뭐 마보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하고한다 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I will ask him 끊어. 나는 그에게 물을 것이다. 문장 되면 안 돼요. 뭘 묻는다는 얘기 없잖아 지금. 안 되죠. 나는 누구에게 뭘 물을 거야. 뭘 묻는 얘기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언제 그가 일을 시작할지 이런 뜻이에요. 언제 그가 일을 시작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f는요 인지 아닌지 의미일 때는 맞냐 아니냐 그 얘기야. 너 짜장면 먹었어 안 먹었어 이 얘기야. 왜는 너 언제 짜장면 먹을 거야 이 얘기야. 차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 화법 배울 때도 보면은 if나 whether 들어가게 되면은 똥 쌌어 안 쌌어 그 얘기고요. when이 들어가면 언제 똥 쌌어 그 얘기야. 알겠지? 왠지 지금 유민혁이가 왔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딱 듭니다. 너를 위해서 열심히 동영상을 찍고 있었건만 너는 4시 대가 오백했는데 왜 4시 6분에 왔구나. 자, 그러면 오른쪽 문제 한번 보십시다. 이제 문제 적용 바로 갑니다. 자, 보세요. 자, 1번 과거 완료와 현재 완료 시제. 자, 아까 얘기했던 시간 나타내는 부사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1번의 답이 뭔가요? 매트죠. 그 근거가 되는 거는 그렇지. many years ago 밑줄 쫙. 잘 보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답은 have played죠. 근거는 for 10 years so far 한데 so far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이제까지 이런 뜻이야. 알겠죠? 무슨 소파 방정환 선생님 얘기하지 마시고. 소파 방정환 선생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어린이날. 그래, 어린이날 제정하신 분이잖아. 뭘 소파 만든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when 다음에 did you fly 하고 have you flown 나왔어요. 이건 답이 뭡니까? Have you flown? 근거는 For. 거기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인데요. 그렇게 찾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답은 did you fly입니다. 근거는 when입니다. 하나 적으세요. when은 절대로 완료형을 쓰지 않는다. 그럼 완료형을 쓸 때 뭘 써야 되냐면 how long을 써야 됩니다. when은 절대로 완료형 안 씁니다. 무조건 동사 과거형 단순 시제 씁니다. 언제 해본 적인 이런 말 안 쓴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 4번. 답을 부르세요. 에블린. 근거는 그거. Since I was. 그렇지. Since I was a boy 밑줄 다 끄세요. 해석이 이렇습니다. 내가 소년이었던 시절 이래로 여기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 5번 넘어갑니다. They couldn't cross the river. 그들은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일단 과거죠. 그 다음 그 flood가 그 다리를 휩쓸어 가버렸대요. 홍수가 다리를 휩쓸어 가버렸대. 홍수가 다리를 휩쓸어 간 게 먼저야? 건널 수 없는 게 먼저야? 휩쓸어 간 게 먼저지. 그러면은 couldn't라는 과거형이 지금 거기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swept,는 뭘로 바꿔야 돼요? had swept,로 바꿔야 되죠. had swept,로요. 다음 7번. on the road. 나는 길을 걷다가 나는 돈을 발견했대요. 누군가가 잃어버렸대. 누군가가 잃어버린 게 먼저야? 돈 발견한 게 먼저야?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lost를 뭘로 바꿔요? had lost로 바꿔야죠. 그 다음 8번. 엄마는 아셨다. 뭐를? 내 남자 형제가, 내 남동생이 창문을 깼다는 거. 창문을 깬 게 먼저야? 엄마가 사실을 안 게 먼저야? 창문을 깬 게 먼저죠. 그래서 알았다 하는 건 new가 들어갔으니까 뒤에는 broke가 아니라 had broken을 써줘야 됩니다. 자, 5번부터 8번까지 해서 보시면은요. 지금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앞뒤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주어 동사 한 개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과거 이전에 대한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그걸 잘 기억하세요. 자, 하이라이트가 되는 9번부터 12번. 9번. if 세모치입니다. I will help him은 문장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되죠. 나는 그를 도울 것이다. 되죠? 자, 여러분 여러분 문장 되냐 안 되냐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석할 때 있잖아요.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할 때 뭐는 뭐를 한다. 근데 여기는 한다 뿐만 아니라 했다도 다 돼요. 알겠죠? 뭐 한다, 했다, 했던 적 있다, 해버렸다 뭐 다 돼요. 알겠죠?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는 이다. 이건 어떤 경우? I am a student, she is a boy. she is a boy는 아니지. she is a girl 이렇게 얘기할 때. 알겠죠? 미안해. 웃기다 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뭐는 뭐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다 문장 처리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상자 안에 사과가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ccept입니까? will accept입니까? accept죠. 왜? will이 이미 또 있고. 그죠? 다음 10번. Don't worry. 이거 보고 답 찾지 마. Don't worry. 지금 문장 하나 끝났으니까 얘 버려도 돼요. I will call you when I back home. 자, when 기준 세모치고요. I will call you. 난 너에게 전화하겠다. 문장 되면 안 돼요? 됨. 그럼 문장이 되면 when은 이거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네. 때죠. 그러면은 come 써야 돼? will come 써야 돼? come. 그 다음 11번. I don't know. 끊으세요. I don't know는 문장 되면 안 됨? 100% 안 됩니다. I don't know가 문장이 될 때는 딱 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지. 물어봤을 때. 너 언제 짜장면 사줄 거야? I don't know. 이런 문장 돼요. 근데 그 말에 뭐가 숨어 있냐면은 I don't know when I will buy 짜장면 for you. 이 말이 지금 빠져 있어요. 알겠죠? 그걸 축약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I don't know는 순수하게 문장 아닙니다. 그러면 앞에가 문장 아니야. 그럼 when은 언제예요? 때예요?
네. 언제지? 그럼 will 돼야 안 돼요? 이때는 돼요. 되죠 이때는. 그래서 왜 in the future 미래에 언제 뭐야 이거? 언제 나의 working life가 시작이 될지 이 얘기예요. 지금 주어 이게 뒤에 있어요. 다음 12번. Do you know? 끊어. 문장 되면 안 돼. 너 아니? 모르잖아. 그죠? 너 아니? 근데 반대편이 알아.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서로 뭐 알고 있는 거야. 너 아니? 알아. 둘이 뭐 얘기했겠지. 그럼 if는 라면인가요? 인지인가요? 뭐라? 인지죠. 그러면 will 돼야 안 돼요? 이건 되죠. 해석이 이렇습니다. 니 아나 그녀가 이번 주 일요일날 시험을 칠지 안 칠지. 질문 if 대신에 쓸 수 있는 접속사 뭡니까? whether.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잠깐만 껐다가 할게요.